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테슬라를 둘러싼 가장 큰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나? 사고와 논란은 계속되고 기술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하고 있죠. 이 두 흐름이 서로 충돌하면서 지금 테슬라는 새로운 국면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갈림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정보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보기 버튼에 링크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설문 작성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기관 수급, 주도주 흐름, 다음 랠리 후보 리스트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영상에서 다 말하지 못한 내용까지 모두 담아놨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청 후 꼭 챙겨가세요. 며칠 전 대전 유성구에서 테슬라 차량이 정지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서 10종 추돌이 일어났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끝내 목숨을 잃었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순간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그대로 밀고 들어갔는데요. 사고가 공개된 뒤 가장 큰 의문은 왜 멈추지 않았을까였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긴급 제동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많은 관심이 쏠렸죠. 그런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쇼크가 와서 의식을 잃었다고 말한 건데요. 동승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경찰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주와 약물 흔적은 없었고 기저질환 여부가 함께 조사되고 있죠. 운전자의 의식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아무리 보조 기능이 있더라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고는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상태가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복합적인 질문으로 확장되죠. 이 사건과 맞물려 테슬라는 최근 FSD 안전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대형 사고는 약 800만 킬로미터마다 한 번, 정미한 사고는 약 240만 킬로미터마다 한 번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미국 평균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사고율이죠. 다만 최근 12개월 누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식 발표보다 조금 더 높은 사고 빈도가 나와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이 데이터 공개가 웨이모의 압박 직후였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테슬라는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근거를 내놨고 웨이모는 여전히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주행 경쟁은 기술 자체보다 안정성과 그 증명 방식이 핵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최근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실제 도로에서 축적한 주행 데이터가 100억 킬로미터를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머스크가 9년 전 마스터 플랜 파트 2에서 전 세계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던 바로 그 수치이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테슬라가 이제 규제 당국과의 대화를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FSD는 미국에서 먼저 적용됐고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한국까지 확장됐습니다. 유럽에서도 내년에 중요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인상적인 부분은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피로, 산만함, 음주, 이런 인간적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내는 안정성 기반을 기술적 언어로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사고가 아무리 논란을 만들어도 데이터가 쌓일수록 기술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승인을 포함한 여러 시장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실내 과열 방지 기능에 새로운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집에 주차했을 때는 이 기능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했죠.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오래 타본 사람들은 잘 알죠. 겨울철이나 여름에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배터리 소모가 꽤 크다는 점. 그래서 많은 차주들이 집에서는 꺼지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테슬라는 그 요구를 반영해 OTA 업데이트를 바로 기능에 넣었습니다. 하드웨어 교체도 필요 없고 센터 방문도 필요하지 않죠. 차량이 점점 스마트폰처럼 진화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세밀한 개선은 대규모 기술 목표와 함께 테슬라가 왜 꾸준히 사용자 지지를 받는지 그 이유를 다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테슬라를 둘러싼 이야기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 표면적인 논란 뒤에서 데이터 축적, 기술 발전, 규제 확대, 사용성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사고는 충격적이었고 안전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변수들 사이에서도 테슬라는 자신들이 준비해온 방향을 꾸준히 밀고 가며 기술적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지 계속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처럼 방향성이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들, 소위 말하는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서는 예전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진짜 기회는 항상 그 대장주들 바로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들에게서 나옵니다. 이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작고 아직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이다가 한 번에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도 훨씬 수월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런 종목들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고 AI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실제로 시장 안쪽에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중심의 2차 AI 랠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2020년이었죠.
그때 테슬라가 10배 넘게 오를 때 그 옆에서 더 큰 폭으로 움직인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배터리셀을 공급한 파나소닉, 테슬라 모터 라인을 자동화한 SFA, 충전 인프라 기업 블랭크 차징은 불과 6개월 사이에 4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보다 그 옆에서 기술을 공급한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다시 한번 AI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 하나로 끝나지 않았죠. 데이터 센터, 로봇, 자율주행 칩, 엣지 AI까지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있던 TSMC, ASML,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기업들은 지난 1년 동안 각각 70%, 85%, 580%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H100 GPU 서버를 조립하는 기업으로 불과 2년 전 주가 40달러대였던 게 지금은 600달러를 돌파했죠. 즉 진짜 기회는 이미 그 옆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AI 두뇌를 만드는 건 엔비디아, 그 두뇌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테슬라,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수많은 서포트 기업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건 실제 수치로도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종목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정리한 PDF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도움이 됐던 리서치,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 분석, 차트 보는 방법까지 다 담아뒀습니다. 저와 같이 투자로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일 거예요. 간단하게 설문조사 진행 후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수익 가능성이 가장 큰 수혜 종목 리스트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도독자 한정이고요. 음전 요구도 투자 강요도 절대 없습니다. 그냥 받아보시고 정말 올라가는지 확인만 해보셔도 앞으로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기회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좋은 말이네 하고 흘려버리면 또다시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작은 돈이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5만원, 10만원이라도 시장의 흐름 안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설령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에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받아보고 직접 공부해보면서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 큰 경험이 되고 앞으로 투자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몇 년 뒤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PDF 자료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